꾸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 지 90일차 되는 날입니다. 벌써 100일을 열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스스로 용기를 얻고 긍정학원을 외치면서 변화하려고 시작했던 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함께 생각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달려오는 이 길들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100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라는 책에서요, 표지가 정말 예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내용으로 저자가 생각한 것들을 담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제 많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이게 밑이 깨진 독에다가, 독 항아리 같은 거예요.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구멍이 나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다, 담아지지 않는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의미는 아무리 애써 하더라도 아무 보람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자가 밑 빠진 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가 밑 빠진 독이라도 있으면 된다, 뭔가 물을 채울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더라도 그 독만 있으면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또 밑 빠진 독에 굳이 물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게 정말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밑 빠진 독도 필요할 때가 있다 라는 내용인데, 잘만 활용하면 때에 따라 밑이 빠진 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령 밑이 빠진 독에 식물을 키우면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할 수 있다. 물이 빠져나가야 뿌리가 썩지 않고 신선한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 식물이 잘 자라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밑이 빠지지 않은 독은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에 고인물이 되어 맨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뿌리가 썩어 식물 전체가 죽는 사단이 날 수 있다. 결국 무조건 밑이 채워져 있는 독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독의 운명이듯 우리의 인생 또한 완벽하고 깨끗한 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간은 모자라거나 어설픈 깨진 독 같은 인생도 각기 필요한 곳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훌륭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밑 빠진 독이 무슨 쓸모가 있지 싶었지만은 때에 따라서 또는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밑 빠진 독이 훌륭하게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식물을 기를 때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화분이나 밑 빠진 독은 밑이 안 빠지는, 그러니까 완벽한 독은 오히려 식물을 망치고 있다 이거죠. 예전에 제가 강민경님, 가수 강민경님이 하신 말이 있었는데요. 내가 내 가치를 상황에 따라서 내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스프라이트 이 한 캔이 그냥 편의점에 갔을 때는 뭐 1,000원일지 몰라도 뭐 비행기에서 파는 거는 또 2,000원이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2배. 어디에서 또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밑 빠진 독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한 환경에 그 밑 빠진 독이 정말 필요로 하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계속 아무리 채워도 안 된다라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나를 또 필요로 해주는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면 된다. 저는 완벽한 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 조금씩 흠이 있거나 상처난 독이지만 그것들이 각기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다. 필요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에 뛰어들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빠진 독도 어쨌든 우리가 밑빠진 독 하면은 이제 계속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물을 채워 넣는 것만이 굳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일단 밑빠진 독에 어쨌든 물을 담는 목적으로 쓸 거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노력이 물을 담는 노력이 아니라 뭐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는 길에 뭔가 아무리 채워도 담겨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한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요. 이 책의 마지막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요. 바로 밑빠진 독에 이제 콩쥐팥쥐 이야기인데, 콩쥐가 막 이제 밑빠진 독에 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 바로 두꺼비가 나타났는데요. 두꺼비가 와가지고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즉, 착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에게는 운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콩쥐가 되게 착한 친구였잖아요. 막 못되먹은 이렇게 심술 많이 이렇게 부리는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서도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을 하며 더욱 열정적이고 도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해요. 다른 그 성공하신 분들 책들도 보면은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켈리 챔린도 책에서 그 말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또 누군가 행운처럼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런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밑빠진 독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밑빠진 독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밑빠진 독이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채워놓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서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착하게 살 때 또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런 두꺼비 같은 행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생을 항상 좀 선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해야겠다. 물론 저도 많이 못되고 욕심도 많고 심술도 있고 이런 모난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계속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나의 부족한 모습이구나, 안 좋은 모습이구나를 매번 깨달으며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은 행운은 두꺼비는 꼭 찾아올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두꺼비 같은 행운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또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꼭 물을 채우지 않더라도 또 그 쓸모를 분명히 닿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으로 던져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삭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아비앙또 또 만나요.